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고 입지도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한 동네 슈퍼인 이른바 나들 가게들이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보건정비사업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건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농촌의 손맛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정부의 수요 조사 결과 발표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이 정당성을 갖게 됐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기는 합니다. 확고한 정부 의지를 이끌어내야 하고 또 밀양 입지 선정을 위해서도 시도 간 공조와 빈틈없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는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경제성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된 경험을 비춰볼 때 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방법과 평가 항목, 공동 합의문 작성 등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나면 신속하게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오느라 그런 말을 종용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은 1시간 이내 접근성을 내세우며 5개 지자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신공항을 밀양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 소음 문제 등에서 자유로운 해안공항,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산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 경북과 경남, 울산의 지역민, 더 나아가 호남권 주민들까지 1시간 거리에서 오갈 수 있는 접근성을 내세우고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만 이용하는 공항이 된다면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민들의 신공항 유치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는 작업은 물론 항공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시급합니다. 지난 2011년 남북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앞으로 1년간 이뤄질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경쟁지 부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도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지난달 수출액이 월 수출로는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의 무역 수출액은 7억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7%가 늘어나 월별 수출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이 전년 대비 27%가 늘면서 수출액 상승을 견인했는데 62%를 수출한 미국이 자동차 부품 최대 수출 지역이었고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경북은 수출 42억 1천만 달러, 수입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내외 IT 융합 최신 제품과 기술 등 다양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2014 대한민국 IT 융합 엑스포를 오늘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 IT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이 집중돼 있는 대구와 경북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국내외 기업 161개 업체가 참가해서 368개 부스 규모로 개최됩니다. 전시 품목은 소프트웨어, 3D, 모바일, 스마트워크, 스마트카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는 IT 융합 제품으로 지난해보다 참가 기업이 20% 증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야간학습을 하는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25차례에 걸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자 고등학교 기숙사 전 사감 59살 이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한 동네 슈퍼인 이른바 나들 가게들이 10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 공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조 씨는 4년 전 정부 지원으로 간판과 물품 정리대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컴퓨터로 관리하는 판매 정보 시스템까지 갖추니 처음 1, 2년은 매출이 부쩍 올랐습니다. 그러나 대형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 밀려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무한정으로 그 주위의 시장을 전부 다 상권을 다 장악을 하니까 저희들이 커나갈 힘이 없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시설 지원을 받은 나들가게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에서는 600여 곳이 나들가게로 지정됐는데 5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마트를 출점시키지 못하게 되자 기업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사업에 뛰어드는 등 그 공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동네 슈퍼 내실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유통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권을 분석해주고 수익 창출을 위한 맞춤형 해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열, 상품 진열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점주와의 어떤 고객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대형 물류센터와 협약을 맺어 나들 가게들이 공동구매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의 추석 휴무 일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영자총협회가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휴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휴가 일수는 평균 3.9일로 지난해보다 0.3일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말과 겹친 연휴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체 공휴일이 포함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대체 공휴일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 업체 비율은 69.6%로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줄어 약 30%가 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상여금은 79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한편 추석 경기 상황은 57% 업체가 지난해 추석보다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소방구조 활동 가운데 벌집 제거를 위한 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발생한 화재와 구조, 구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145건의 구조 출동 가운데 41.3%에 이르는 60건이 벌집 제거였습니다. 이 밖에 출입문 개방 16건, 화재 15건, 동물 구조 1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급 출동은 525건 중 질병이 313건으로 59.7%를 차지했고 사고 부상 129건, 교통사고 4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의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지난해 10월 경주시가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라환경 복원 특별 법안이 만들어져 다음 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료 의원들에서 서명 작업을 받으셔가지고 다음 달 중에 국회에 발의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 법안에는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다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이 모든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직은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한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월성 종합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문화재청의 허가 절차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12월경에 발굴이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6,6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를 복원 정비하고 쪽샘지구를 정비하며 신라 박리제와 대형 고분, 첨성대 주변을 발굴 정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구미의 옛 금호공대 일부 터 활용 방안을 둘러싼 대학과 경찰의 감정 대립이 1년째 이어지면서 구미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금호공대를 비롯해서 경운대, 구미대, 영진전문대 등 지역 4개 대학과 구미경찰서는 1년 전부터 옛 금호공대 터 14,000제곱미터를 놓고 자신들이 터 활용을 해야 한다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관련 기관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관련 회의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갈등의 중재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한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가 오는 29일까지 구미에서 열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구미 호텔 금호산에서 김희정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 글로벌 한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14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력 단절 예방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보존과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벌이는 한민족 여성들의 성공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농촌의 손맛을 산업화하려는 시도가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곡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본격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마을의 한과 사업장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분주합니다. 직접 농사지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과를 활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소포장 신제품을 개발한 덕분에 연간 매출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저걸 가져가신 분은 재구매를 항상 하십니다. 우리 쌀 농사 지은 걸로 100% 우리 걸로 하니까 맛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 방식대로 식초를 만드는 이곳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대도시 백화점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맛도 좋고 소비자 반응도 좋아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의 손맛을 살린 다양한 상품이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일손도 활용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유명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생산 가공에 관광까지 접목하는 6차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을 유치하여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활력 넘치는 농업 농촌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 농업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지역은 사과와 배 등 추석용 주요 과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사과는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추석 2주 전부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 줄었지만 평년보다는 1% 많은 5만 2천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배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 적은 27만 5천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기상이 좋아 이달 출하량은 추석 수요가 없었던 지난해보다 16% 증가된 5만 5천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도와 복숭아 등 과실류도 작황 호조로 전년도보다 수확 시기가 빨라지고 생산량도 늘어 이달 출하량은 7에서 11%가량 증가돼 추석용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 복합청사가 어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총 35억 원이 투입돼 1년여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진천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진천동은 달서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6만 1천여 명으로 그동안 동주민센터가 비좁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폐수 무단 방류와 수질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5일까지는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다량 배출업소 100여 곳과 유독물 다량 취급업소 24곳을 대상으로 취약 시간에 불시 점검과 환경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연휴 기간인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대구시에 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보호구역과 공단 주변에 대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연휴 이후에는 폐수 처리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내일까지 지역 내 14개 시군의 하천과 저수지에 잉어 34만 마리, 붕어 34만 마리 등 모두 68만 마리의 토종 민물고기를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되는 토종 잉어와 붕어는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올 5월부터 4개월간 키워온 평균 4에서 6cm 크기의 우량치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1.4도, 구미 21.5도, 안동 19, 포항 20.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대구와 구미 27도, 안동 28, 포항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겠고 대구의 아침 기온이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늘과 내일 동해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